안녕하세요. 김석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헥토 헬스케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. 그 기업 부설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계시는데 그 방법을 잘못 알아서 그 효과를 덜 보거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고 그걸 통해서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좋은 균이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방어입니다. 유해한 균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것이죠. 두 번째 기능은 장벽막 강화입니다.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은 장벽을 통해서 우리 인체 안으로 들어오죠. 이때 나쁜 균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익균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장벽막을 튼튼히 해줘서 영양분은 흡수되되 나쁜 균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. 세 번째가 대사작용인데요. 좋은 균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을 함께 분해해주고 또 다양한 미네랄 같은 것들을 흡수하는 도움을 주고 대사 기능에 관여합니다. 마지막으로 현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능이 면역 조절 기능입니다.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장 환경이 필요한데 이 유익균이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.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질문은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나요? 입니다.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. WHO 세계건강기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. 살아있는 균으로서 충분히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말합니다. 이 정의를 보면 그 균이 살아있어야 된다, 균이 충분해야 된다, 건강에 효과를 줄 수 있어야 된다. 이 세 가지 정의에 가장 충실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. 과학자에 따라서 한 100조 마리 정도의 미생물을 산다고 얘기까지 하는데요. 이들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유산균을 섭취해야 됩니다. 균수가 많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른 접근 방법이고요. 그 제품을 통해서 그 효능이 얼마나 검증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특정 제품의 명을 치면은 거의 관련 논문들을 쉽게 리스트를 찾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검증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유산균 먹는 게 중요합니다. 어떻게 먹느냐, 언제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. 프로바이오틱스가 몸에 들어와서 손상받지 아니하고 잘 살아서 장까지 도달해야지만 이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복에 먹는 게 좋다,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식이 위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그때 유산균을 함께 먹으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,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위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.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공복이 맞습니다. 위산은 우리 몸에서 항상 분비되긴 합니다.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이죠.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.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나쁜 균들, 바이러스나 독소 이런 것들을 위산이 분해시켜줍니다. 위산이 항상 24시간 분비되지만 하루 24시간 동안 항상 일정한 양의 위산이 분비되는 게 아닙니다. 공복 시에는 위산이 굉장히 적게만 나옵니다.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는 포인트는 음식을 먹은 직후입니다. 음식물이 있는 환경은 위산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 그 손상의 정도가 심하게 됩니다.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유산균은 공복에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,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. 항생제를 복용할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, 일단 항생제를 먹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견은 항생제를 복용할 때 유산균을 먹게 되면 유산균이 파괴가 될 것이다. 항생제를 다 복용하고 유산균을 섭취해서 다시 망가진 유익균들의 어떤 그런 구성을 회복시켜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는 건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. 항생제를 복용할 때야말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반드시 섭취해야 할 때입니다.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건강도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생물의 다양성들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. 현대의학이나 과학 발달 때문에 다양한 질병들이 극복됐지만은 또 항생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물들의 남용과 오용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유익한 균들이 많이 손상이 된 게 사실입니다. 따라서 저는 현재는 거의 모든 사람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이 좋다라고 믿는 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,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생아입니다.
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기는 무균 상태로 양수막에 쌓여 있죠. 그때는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출생하는 과정에서 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. 건강한 엄마의 질벽에는 유익균이 살고 있는데요. 특히 락토바실러스라는 아주 잘 알려진 좋은 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몸에 다 좋은 균들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균을 일차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. 그런데 요즘 엄마들의 질에는 건강하지 못한 균들이 안타깝게도 좀 많기 때문에 자연분만으로 나온 아이들 경우에도 좋은 균들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능한 한 좋은 균들을 먼저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 섭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기라고 해서 특별하게 좋은 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인체에 좋은 균으로 알려진 균들이면 다 맞습니다. 하지만은 제품마다 들어있는 균의 종류가 되기 때문에 신생아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 기능하지만 안타까운 점 하나는 이미 손상돼서 나한테 없는 균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빈 자리를 채워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영속적으로 채우지 못합니다. 일단 어떤 제품을 통해서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나한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고,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일반적으로 그런 분말 형태로 존재합니다. 물론 캡슐이 있지만 캡슐 열어보면 그 안에 가루가 들어있습니다. 건조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온도입니다. 동결 건조된 균들이 잘 보존되려면 냉장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.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최소한 18개월, 24개월 정도 보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살아있게 하려면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구입했을 때 당시에 실온 보관 제품이더라도 이거를 내가 한 마리라도 더 살아있는 상태를 보존하려면 냉장고에 넣는 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